자, 8번 문항 한번 보시면은 다음은 가나를 읽고 출제자가요. 8번 문항은요. 가하고 나하고 다 읽고 풀으래요. 그렇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학생 을의 평가다. 평가가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을의 평가가 적절, 부적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옳은 거를 판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의 의도를 보면 가와 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즉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라는 거죠. 이거 끊어야 됩니다. 가면가 나면 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보면은 어디 있으면 가의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의 호혜성이네. 가의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는 호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혜성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적절한 걸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1번 가의 퍼트넘의 관점으로 자, 퍼트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대요. 가의 퍼트넘의 주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네. 자,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 자, 니은이 지금 보면은 나의 마지막 문단의 아랫줄에 나와 있네요. 마지막 문장이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의 세 번째 문단의 열째 줄부터 끝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니은에 대해 반박을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퍼트넘의 주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퍼트넘의 주장을. 자, 그 다음에 12번 문항 보시면 자, 다음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A라고 하고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B라고 하면 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와 지금 B의 입장에서 그렇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 2, 3번은 A의 입장, 가지문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고 4, 5번은 나지문하고 연결을 시키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억 A, E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 13번 바로 문항을 동시에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동시에 읽으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호혜성과 퍼트넘,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는 퍼트넘과 호혜성이 핵심어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 아유, 처음부터 개념을 던져줍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 그렇죠?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무인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무인승차 심리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치학자인 퍼트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강제를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제로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니라 X죠.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거야.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인 물적 자본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물적 자본과는 구별이 되는 개념이다. 자, 예를 들어줍니다.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들은 물적 자본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은 무인승차 심리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퍼트넘은 그걸 해결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통해라.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세 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그럼 각각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호혜성은 자, 그러면 지금 기억 10번 문항의 근거는 두 번째 문단이에요. 10번 문항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에 해당하네.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 균형적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자, 균형적 호혜성은 반복되니까 핵심 뭐예요? 자,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거야. 동시에. 상호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자, 일반화된 호혜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서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는 거야. 미래의 보상받을 수 있다. 토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서 일반화된 이 호혜성이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호혜성인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균형적 호혜성, 그 다음에 일반화된 호혜성, 이렇게 일반화된 호혜성이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단, 신뢰가 이제 핵심어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자, 지금 보면 상대방 행동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엷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퍼트넘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엷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했다. 엷은 신뢰의 수준이, 엷은 신뢰죠. 이 엷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라는 거네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토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 즉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세 번째,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자, 지금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20세기 이탈리아의 북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단체, 동호회 등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나지문을 한번 볼게요. 물적 자본은 이제 물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우에 있다. 얘는 감소하면 얘는 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의성과 신뢰도가 증진되어 집단 구성의 협력이 강화된 점을 강조한다. 자, 요약 정리해놨네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두 번째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의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뉴턴입니다. 물리학자 아니에요, 그죠? 자,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뉴턴이 수평적 네트워크인데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의성의 결여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에 가서 북아일랜드의 예를 들어줍니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성원 중 누군가가 혜택이 불균형하다면 신뢰 수준은 낮아지고 분열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퍼트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뉴턴이 지금 반론을 제기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요. 터트넘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이한 것으로 보았다. 자, 역시 가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터트넘의 주장을 가지고 왔죠, 여기. 자, 하지만 또 문제점을 지적해요. 이는 논리적 비약일 수 있는데 12세기 당시에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까네요. 12세기에는요.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에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정치 문화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달랐다라는 거야. 자,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퍼트넘이. 그렇죠? 자, 하지만도 깔 거예요. 이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신생 국가예요.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니은은 퍼트넘이 야, 너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라고 그럼 신생 국가는 협력의 가능성이 낮은 거네? 그럼 신생 국가는 협력을 못 하겠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평가가 옳은 것만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통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고 있고 공통점이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 가의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의 다섯 대줄은 이탈리아 20세기 이탈리아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문단의 북아일랜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의 네 번째 문단의 이탈리아의 예와 나의 두 번째 문단의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적절하다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맞아요. 지금 A가 들어있는 것이 1번, 3번, 5번이에요. 즉 2번하고 4번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B를 한번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일단 나와 달리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 달리는 가는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포트넘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자본인데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호의성 신뢰 네트워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화 과정은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적절은 맞아요. 그렇죠? 가는 부적절합니다. 그럼 나는 달리니까 개념이 변화했다라는 건데 개념이 변한 거죠. 개념의 변화죠.
아, 나는 지금 가지문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퍼트넘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나지문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념이 변화한 거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북아일랜드 예와 세 번째 문단의 그 12세기에는 공화제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군주적 귀족제이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민 정치보다는 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에서는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한 찜찜한데 나와 같은 부족한 나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표시를 안 해놨군요. 잠깐만요. 그래도 찜찜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설명했나? 가관한 모두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에도 개념의 변화 과정이 없다. 그렇죠? 나에서도 뭐 비판만 하고 있는 거지. 둘 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B도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C까지 가야 되네. 아, 네. 나는 가와 달리 일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했다. 즉 뉴턴을 언급을 했죠. 이두 번째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둘째 뉴턴을 언급을 했죠. 그럼 적절한데 부적절 틀렸네. C는 그쵸? 제껴서 안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가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정답은 5번인데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 이렇게 이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라지게 된 이유는 언급되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서 현대적 의미의 수평의 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의 세 번째 문단에 3문단에 넷째 줄부터 여섯째 줄을 보면은 어쨌든 군주적 귀족제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사라지게 된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번 기억에 대한 그 기억의 호혜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할 때 정답은 1번인데 2번인데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에 토대를 한다.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의 두 번째 문단에 그 일곱째 줄 가의 이 문단의 일곱째 줄에서 그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니은에 대해 반박해라죠. 니은이 지금 퍼트넘을 비판을 한 내용이죠. 신생국가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퍼트넘이 니은에서 반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인데 한번 보시면 구성원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한 공동체가 신생국가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동등한 권력으로 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공적인은 협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신생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생국가 이전에 그 전에 동등한 권력, 즉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그런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에서 네 번째 문단, 그죠?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가의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근거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의 수로 도덕적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즉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신생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공동체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12번으로 가서, 자, 다음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1과 상황 2로 상황 3까지 나눠져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인데 보시면 A. 자, A는 퍼트넘의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상황 3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달 전 동굴말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자 그 말에 PC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 즉 커뮤니티의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인근의 네모 지역에 수혜를 입자 내일 수혜 복구에 참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음날 PC 및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은 모두 처음 만나 힘을 합쳐요 수혜 복구를 하며 땀 흘렸대요. 자, 지금 뭔가 입장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런 데를 기준으로 앞에서는 배타적인 배척을 했다면 여기서는 또 힘을 합치네. 자, 이랬을 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상황 3에서 수혜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난 힘을 합하는 모습에서 강한결속이 아니죠. 자, 얘는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이 넷째 줄. 가의 3문단의 넷째 줄에 보시면 두터운 실내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 두터운 실내. 자, 그렇다면 두터운 실내는 뭐냐? 세 번째 문단의 둘째 줄. 두터운 실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그래서 이 넷째 줄과 둘째 줄과 셋째 줄을 합치면 처음 만나면 강한 결속이라고 갈 수가 없다. 약한 결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은 강한 결속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항 한번 보면 A부터 E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은 3번 C인데요. 자, 이 C는 지금 보면은 가의 네 번째 문단에 그 정착 남궁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했습니다. 자, 3번은 그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시하였던데 소송은 제기하는 거죠. 그죠? 제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기라는 것이 의견이나 문제나 뭐요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시는 자기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음자형 음수면은